다시 인턴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이걸 꼭 하세요! 라고 거의 갔어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미용사들의 정미수입니다. 오늘은 첫화 게스트로 준호의 웅 선생님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질문은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 네. 사실 진짜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거창한 게 없어요. 정말 고등학교를 미용고를 나왔는데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미용실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네. 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몇 년 차시죠? 15년 됐습니다. 네. 현재 소속이랑 그다음에 그 영업하시는 상권은 어떻게 되시죠? 소속은 이제 준호 헤어에 있고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1등 미용 기업이죠. 준호 헤어에 있고 신사역점이라고 이제 강남구 가로수길에 이제 위치한 곳에 있는데 상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초보 디자이너 때 번화가 상권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번화가 상권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 저기서 미용을 하면은 당연히 돈 많이 벌겠다. 이제 좀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무지했더라고요. 일단 제가 강남역에도 있어봤고 이제 신사역에도 있긴 하지만 상권 가로수길 상권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옥입니다. 아무래도 그 가로수길 요새 가보면 대부분 다 임대부터 있잖아요. 공식이고. 저 메인건이 다 공식이죠. 근데 어떻게 그 뭐 인기 많아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망한 상권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저희 매장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진짜 오픈하자마자 바로 지옥에 뛰어든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어떻게 그렇다고 죽을 순 없으니까 사람은 돌아다니지 않고 그럼 이제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와야 되는 상권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밖에 나가봤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밖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뭐 지하철역 앞에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제 SNS라든지 뭐 네이버 등등 대부분의 미용사분들이 하고 있지만 이게 SNS도 그렇고 네이버 마케팅, 뭐 블로그, 유튜브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랑 네이버를 남들이 하는 것보다 진짜 2배, 3배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계속 밖에 나가봤자 밖에 나가서 마케팅을 할 수 없으니 그럼 지금 당장 매장에 출근해도 손님도 없고 그럼 이제 그거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떻게 SNS를 그렇게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의 미용사 선생님들은 SNS를 그냥 해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안 하면은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굶어 죽는다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의 마음가짐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간절함의 차이. 네, 그쵸. 이게 난 이걸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더 간절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웅 선생님 인스타그램 보면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잘하게 된 네. 과정까지 네. 좀 험난했을 텐데 네. 이거는 무조건 지켰다 이런 거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보통 제가 SNS 잘하시는 분 보면 네. 굉장히 루틴화돼 있더라고요. 네. 나만의 루틴 이런 게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극 피해 인간이라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루틴은 없습니다. 없어요. 루틴은 없어요. 루틴은 없고 다만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일 1피드 이런 걸 지킨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틀 쉬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좀 불안하죠. 이틀 동안 뭐 업로드를 안 했다. 그러면은 또 부랴부랴 올리고 그냥 계속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틴화가 돼서 뭐 하루에 1개씩은 올려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게시물을 좀 더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한 달 평균 업로드 개수가 그래도 20-30개 정도는 되지 않았나 꾸준히. 네.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경험이 엄청나게 쌓여서 네. 그 과정까지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면 잘 되겠다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 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 제작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릴스라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릴스, 이제 네. 유튜브는 쇼츠, 이게 이렇게 넘어온 지가 이제 한 3년, 넘었죠. 2년에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그래도 수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질의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반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다 모방을 하라고 너무 많이 가르쳐요. 모방을 하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미용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에서 그런 걸 알려주면은 당연히 미용도 해야 되고 뭐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또 이걸 알려주면 이것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비슷해요. 모방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모방을 하는 것도 본인들이 전문적인 마케터나 뭐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행이 지난, 혹은 요즘에 너무 빠르잖아요.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컨텐츠들을 모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도 디테일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뭐 그냥 이건 이거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꼬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영상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재밌는 영상들도 많고 그런 거를 이제 미용에 맞춰서 좀 컨텐츠화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똑같이 따라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나만의 재밌는 방식으로 바꾸면 재밌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게 좀 더 반응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획 방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하기만 하면은 이 재밌는 컨텐츠의 요소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재밌는 컨텐츠 안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의도가 들어가 그쵸.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그걸 보고 따라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컨텐츠의 의도라든지 포인트들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똑같이 만들어도 재미도 없고 반응이 별로 없는 건데, 그런 의도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컨텐츠를 좀 기획도 해보고, 그리고 편집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스스로 좀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뭔가 겉핥기식으로 이거 그냥 이런 영상이네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다 해서 끝나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 반응을 못 얻지 않나. 아시다시피 요즘 유머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쵸, 예. 뭐 명언 컨텐츠도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뭔가 감동도 없고, 뭔가 그렇다고 시선을 확 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나만의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무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질문을 위해서 엄청 빌드업을 했는데 네. 돈은 많이 버시나요? 네.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네. 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은 사실 뭐 매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 공개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는 이게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맞아요. 뭐 다 이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많이 벌진 못해요. 다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자친구 혹은 뭐 부모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한테 뭔가 밥값을 낼 때 아무렇지 않게 대접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는 그래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흔히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억대 연봉이다. 네. 그걸 이제 넘어가시면 사실 요즘 억대 연봉으로 이제 네. 마케팅하는 디자이너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억대 연봉이 실수령이 진짜 1억인지 혹은 4대 보험 기준 한 달 650 수령 받으면서 1억이라고 하는 건지 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월급 650 받으면은 회사원 맞아요. 네. 회사원 기준으로 1억의 연봉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거를 억대 연봉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령으로 억대 연봉을 넘은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건 다음 질문인데요. 네. 앞으로 미용 시장 네. 이런 전망은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진짜 1년 전, 2년 전부터 저는 항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앞으로의 미용 시장은 백 투 더 베이직. 작년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네. 유럽에서 이런
미용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을 해주시는 작가님을 뵌 적이 있어요, 유럽에서. 네네. 저는 계속 이제 그런 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너무 빨리 지금 미용 시장도 그렇고 유행도 그렇고 많이 바뀌잖아요. 그쵸.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엄청 빠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속도를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가기 급급하면은 내 거가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용사는 머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자꾸 이 트렌드, 뭐 유행 이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머리를 잘하는 것과는 자꾸 뭔가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 지금 유행하는 걸 따라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미용 시장은 정말 양분되지 않을까. 정말 가치가 높아서 비싼 금액을 받는 미용사들, 혹은 정말 그냥 가성비 저렴하게 받는 미용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애매하게 중간에 있는 포지션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앞으로의 미용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투더 베이직,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된다. 진짜 그냥 그 미용사의 본분, 머리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그 미용이라는 기술직, 미용이라는 이 직업에 대한 태도,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앞으로의 미용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투더 베이직,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된다. 만약에 뭐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마케팅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거의 80, 90을 여기다 다 할애하고 사실 고객이 방문했을 때 경험, 뭐 서비스, 그다음에 디자이너의 태도 이런 건 굉장히 좀 등한시되는 그렇죠. 그런 세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본적인 게 갖춰지고 네. 그다음에 마케팅이 거기 붙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웅쌤이 생각했을 때는 디자이너가 뭐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외에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은 뭐가 있다고? 저는 네. 이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도 네. 하시는 분들이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좀 더 뛰어나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안 그래도 저도 해봤는데, 본인의 언변이라든지 맞아요. 기술이 너무 좋아서 하이 퍼포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하이 퍼포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여러 종류의 하이 퍼포머들의 공통점은 직업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 내가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고 얼마나 잘 하고 싶고, 이거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깊이가 역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직업을 사랑하고 이 직업을 폄하하거나 내려치기 하는 거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거를 직업으로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돈을 잘 버시고 좀 리스펙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꼭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인턴분들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미용인이라는 거에 대한 직업적인 태도, 직업을 대하는 태도. 내가 다른 미용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의 장점 이런 거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다른 미용사들과 다른 점은 네.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네. 갱스터의 기질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브랜드 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다른 미용사들과 좀 큰 차별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미용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보다 이제는 하고 싶은 방향성을 좀 제가 명확하게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미용사들과 또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비스직에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무례하게 대하는 손님, 혹은 뭐 직장 상사, 뭐 동료 디자이너부터 해서 네네. 정말 살다 보면은 무례를 경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어른들도 그렇고 뭔가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걸 좀 참아야 한다. 그렇죠. 참아야 한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무례하게 구는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인을 하지 않는 좀 그런 점이 있죠. 이거는 논외의 질문인데 청담동에서 근무하셨거든요.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청담동 프리미엄이 요새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담동 프리미엄이 요새도 있기는 해요. 성역이라고 하나요? 그쵸. 이제 다른 세계죠. 그쵸, 좀 다른 세계였어요. 네. 이제 청담동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정말 막말로 신사동, 압구정동, 네. 압구정동까지 했나? 신사동 뭐 요 정도까지만 넘어가도 전혀 관심 없는 세계예요. 그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동네 미용실이라고 하는 곳은 맞아요. 청담동 디자이너 혹은 청담동 원장님들한테는 그냥 다른 세계인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이제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도 전국에서 이제 청담동 미용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네. 외국인 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 청담동 프리미엄은 좀 남아 있죠. 존재한다? 네, 남아 있죠. 사라질 순 없죠. 요새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거 따로 있으세요? 요새 관심 있는 분야. 네. 제가 이제 준호에어에서 일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게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봤고 그리고 누군가를 강사로 데뷔시켜가지고 또 강의를 해보니까 네. 이 강의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온라인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미용인들은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 대한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이 교육의 가치를 온라인 안에서도 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본질로 돌아가서 그럼 좋은 강의를 인강처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해서 또 관심 있는 분야는 이 강의를 많은 미용인들이 온라인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전국에서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이자 요즘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분야죠. 다시 인턴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이걸 꼭 하세요라고 그 인터스텔라의 네.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나한테 네. 해주는 말처럼 네. 이런 거 있을까요? 비트코인 하세요. 이거는 좀 번외의 질문인데 네. 옹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네. 굉장히 좀 일에 인생이 몰빵돼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과 반대로 되는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워라벨을 추구하시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라벨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나서 워라벨을 조금은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미용사 분들의 평균 월급이 250에서 300, 뭐 조금 높게 쳐주면 한 400, 요 정도 되는데 제가 솔직히 느낄 때 200에서 400만 원 구간에서 어떤 워라벨을 챙길 수 있을까라는 거기서 어떻게 워라벨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워라벨을 챙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200에서 400 사이의 구간에 있다. 아니 혹은 200에서 500 사이의 구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서울에 만약에 서울 혹은 경기권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느끼고 집 사는 거 뭐 좋은 차 정도야 카푸어가 되면 좀 살 수 있겠죠. 네네. 뭐 그 정도 그게 전부고 정말 1년에 쌈짓돈 조금씩 모아서 해외여행 한 번? 근데 그게 과연 본인이 원하는 그 워라벨이라는 거에 대한 거가 맞을까? 그러니까 200에서 500 월급 구간에서는 워라벨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고 그게 과연 워라벨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직설적이신데요. 이제 워라벨은 네. 진짜 본인이 워라벨을 누릴 수 있을 때 하는 게 워라벨이지 그거는 워라벨을 빙자한 회피. 나태 워라벨을 빙자한 나태함이죠.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돈 버는 방법 저도 너무 알고 싶어요. 사실 뭐 저도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훨씬 많이 버시는 분들이 미용 시장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물론 비단 이 직업을 통해서 버는 돈보다도 뭐 재테크, 뭐 네. 주식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버는 분들도 있고 뭐 경영을 너무 잘해서 이제 버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할 게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에서 놀잖아요, 바운더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세 가지에서 놀잖아요. 사업과 이제 사업, 주식, 부동산 이 세 가지에서 이제 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요즘에 이제 돈 버는 방법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한 가지를 좀 특출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해서 특출나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러려면은 또 마찬가지로 피나는 그쵸. 연습과 노력과 네. 고찰을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무제한이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아 내가 하고 싶구나. 내가 하고 싶구나.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인데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 제가 최초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도 미용사분들이 강의를 하는 게 있고 했는데 저만의 좀 다른 점을 어필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저렴한 편의 교육은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높은 가치를 품고 있고 그만한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강의를 판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안에 100만 원 담아 넣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좀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렴하게 해서 그냥 한번 듣는 교육이 아니라 수강생 분들도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를 넣은 교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교육을 다 프리미엄화, 정말 이 돈 쓴 게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강의를 플랫폼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네, 디렉터를 미용인이 했다라는 네,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보통 시중에 런칭돼 있는 강의들은 네. 그냥 강사만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아, 그쵸. 디렉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잖아요. 뭐 영상 전문가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근데 웅쌤은 미용 쪽의 전문가기 때문에 네. 미용사들의 그 가려운 점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영상에 녹아들어져 있지 않나 이런 오. 생각을 하고 그것도 그게 맞죠. 굉장히 좀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깊이감 있는 뭐 설명이나 그다음에 이걸 개선해야지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격도 뭐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돈 버는 미용사들. 돈 버는 회사들.